네,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 청구안 오늘 아침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통합진보당은 들으신 대로 헌정사상 이제 최초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절차를 밟게 됐는데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해산 결정이 내려집니다. 자, 여기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 네, 들으셨죠? 네네. 네, 이 법무부가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심리 결과를 보고하고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헌정사상 처음 있는 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1공화국 때 그때도 동일한 진보당 조봉암 대표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예. 그때는 헌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산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서 해산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정부 결정으로 하다 보니까 정치가 너무 위축된다 이런 얘기가 반성적 고려에서 2공화국 때 이르러서 이제 위헌정당 해산 신청이 최초로 도입됐고 그 2공화국 이후에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나 이런 절차에 따라서 해산 절차에 올라오게 된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 이번에 발생한 것입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통진당에 대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결정된 것은요. 법적으로는 어떤 조항에 해당이 됩니까? 네, 현행 헌법 8조 사항에 보면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반될 때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예.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서 해산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정당 해산은 이 목적과 강령, 그러니까 강령과 구성원들의 활동이 현행 헌법 체계에 반한다라는 그런 판단을 정부에서 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라는 뜻인데요. 네네. 헌법 제8조를 보니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헌법 제8조에 따라서 청구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이제 시민단체에서 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원을 또 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지난 2004년부터 이런 청원이 계속 있어 왔는데 예. 법무부가 TF팀까지 만들어서 발족시켰고 또 검토해 왔습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번 법무부에 있는 특별팀은 아마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그 활동을 면밀하게 조사했지 않나 싶습니다. 예. 특히 이번 통진당 강령을 보면은 노동자와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법무부로서는 우리나라 헌법이 국민주권, 모든 국민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지 노동자와 농민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했는 것 같고 네. 또 강령에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체제로 대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라 이런 강령도 있었는데 예. 이 역시 북한의 통일 강령에 기인한 것으로 봐서 우리나라 헌법에 반한다고 봐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 부분은 정당의 목적에 관한 부분이고 또 활동의 부분도 아마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활동이란 것은 이번에 기소된 내란 음모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서 알로의 조직원 대부분이 통합진보당의 당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정당의 목적 또는 활동 둘 다가 민주적 기본 질서에 현저히 어긋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이 정당 해산 심판을 어떻게 심리하게 됩니까? 네, 오늘 보도에 따르면 47회 국무회의에서 이 안이 상정이 돼서 통과됐다고 했습니다. 예. 결국은 이 해산 제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소로 이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서는 7명 이상이 재판관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이 되는데 필수적인 변론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정부와 통합진보당 양측이 나와서 이 사안에 대해서 재판부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겁니다. 예. 그런 어떤 치열한 법적 공방을 통해서 재판부에서는 만약에 위헌인지 여부를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네네. 현재 심리는 대략 한 180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강제력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규정이
180일이 있지만 지금 예. 우리가 형사 사건이 또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내년에 갔어야 아마 결론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18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만 지금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니까 예. 아무래도 내년 초는 돼야 될 것 같다. 네네. 네, 잠시만요, 변호사님. 지금 통합진보당 긴급 대책회의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당사 앞 장면 보고 계십니다. 취재 기자들이 대응을 지금 취재하기 위해서 통합진보당 당사 앞에 모여 있는데요. 통합진보당은 지금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서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능멸한 것 아니냐라는 말도 했고요. 굳은 논평을 통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소중하게 피워온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짓밟는 행태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뒤에 이제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결론이 나는 대로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님. 네네. 예. 자, 일단은 6개월 이내 결론이 나야 하지만 지금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쯤 돼야 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심리기간 180일을 넘길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오던데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심리기간은 이른바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180일이라고 돼 있지만 이것이 뭐 과다하게 말하면 1800일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어떤 직무 유기가 될 수 있겠지만 매우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라서도 어떤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하기에는 상당히 그 신중한 모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상당 몇 년이 걸린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 저도 보신 대로 지금 통합진보당은 이제 정부가 탄압을 하고 있다. 네네. 라면서 크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네네. 또 이런 주장들에 대한 검증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공개 변론, 이런 공개 변론 과정도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법원뿐만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변론 또한 공개로 열립니다. 예. 변론 기일이 지정됐기 때문에 지정되기 때문에 그때는 국민 누구라도 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그 진행되는 절차를 지켜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공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번호표를 받는 그런 총극도 벌어지곤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 심판을 놓고요.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 것 같습니까? 네, 그 말씀드렸듯이 헌법에는 보면은 해산이 되기 위해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간에 있었던 그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과연 우리나라 헌법에 반하는 건지 또 그리고 활동이 반하는 건지 문제가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통합진보당이 있어 온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거기 때문에 그 목적만 가지고 어떤 그러니까 강령의 위험성 여부만 가지고 판단하기엔 쉽지 않을 것 같고 예. 이번에 아시다시피 그 통합진보당 아로 사태 같이 만약에 내란 그 음모 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면은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고 예. 실질적으로 그런 그간에 있었던 통합진보당 그 당원들과 그 의원들의 활동의 그 활동 내역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은 분석이 공방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과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민주주의 논쟁도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헌법에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위배됐을 때에 이제 해산된다고 했는데 네. 과연 이 민주란 말이 무슨 민주를 말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예. 지금까지는 헌법재판소에서 말하는 그 민주주의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다라고 지금 일관되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명시적으로 법문상 자유민주주의라고 돼 있지 않다 보니까 통합진보당 입장에서는 그 민주주의는 단순히 자유민주주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민주주의나 뭐 여러 가지 민주주의를 포섭하는 개념이다라고 해서 이번 앞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논쟁이 다시 한번 재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건 사실 우리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사례가 드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은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그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절차를 두고 있는 나라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헌법에 어떻게 보면 근본이 가지고 온 근본이 된다고 하는 그 독일에는 이와 같은 그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 실제로 그 두 차례 정도 위헌 정당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거쳐서 해산을 했는 케이스가 두 가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나치 당의 후계로 지목된 사회주의 제국당 SRP란 그 당이 1952년 위헌 결정을 받아 해산되기도 했고 그로부터 한 4년 뒤인 1956년에는 독일 공산당도 그 독일 헌법에 반한다라고 해서 실제로 해산 결정을 받은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 이번 통진당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결정은 사실 통합진보당 소속 이석기 의원 사건과 연관성이 깊은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 또 지하혁명 조직 아로 등의 조직에 통진당이 관련된 점 등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죠?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산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목적 또는 활동이 그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 당원들의 활동이 결국은 그 정당의 활동이기 때문에 핵심 당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의원을 비롯해서 그 아로 조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통합진보당의 그 당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활동이 결국은 형법에 규정된 그 내란 음모죄에 해당할 만큼 어떤 우리나라 체제 전복을 도모를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자체로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일단 기소를 했고 그것이 유죄로 판단이 된다고 하면은 어떤 정당 해산에 있어서 매우 유력한 증거로 평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 지하혁명 조직 아로 등의 조직에 대한 그 재판부의 결정이 영향을 미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매우 예.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위헌 정당 여부를 가리게 되는데 재판관 9명 중에 6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해산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9명인데 6명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가중된 요건이죠. 일반 사안들보다는 가중된 요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헌 정당 해산 절차란 것이 그 다른 일반 그 회사나 다른 법인이나 이름보다는 예. 정당을 훨씬 더 보호해주는 그런 규정입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일반 법인이나 이런 경우는 그 행정 절차에 의한 해산 명령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산을 시킬 수 있지만 정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그 근본이 되기 때문에 정당을 해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단순한 결정과 명령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엄격한 절차, 거기다가 특히 헌법재판소에 가중된 그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통해서만 해산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정당을 상당히 보호해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렇군요. 자, 정당 해산이 만약에 이제 결정이 될 경우에요. 자,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결국은 그거에 관해서는 해산 결정이 내려지면은 그 결정문이 국회와 정부,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전달이 됩니다. 예.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서 그 판결을 집행을 하는데요. 해산된 정당의 자녀재산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당원들이 당비를 냈다 하더라도 지금 해산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모두 그 국고로 귀속되고. 통합진보당이란 이름도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예. 또한 해산된 정당을 대체하는 새로운 정당도 만들 수 없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소속된 의원들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실 청구안을 한다고 하던데.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당법에 그 자녀 재산이 국고로 귀속된다라는 것만 돼 있지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의 자격이 상실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대체적인 견해는 지역구나 비례대표 할 것 없이 모두 다 정당에 근거한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 의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보는 견해가 유력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좀 전에 보도에 따르면은 그 정부에서는 그 자격 상실에 관한 청구를 법원에 청구를 하겠다라고 했던 것도 예. 이 국회의원 신분에 관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그 명문 규정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그 취지에 비추어서 정당이 해산된다고 하면은 의원의 자격도 유지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별도의 소송을 통해서 자격을 상실케 하겠다는 것이 아마 정부의 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사건이 워낙 헌정사상 첫 사례여서요.
그 헌재에서 이 사건 심리를 어떻게 진행할지 참 관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여야에 관해서 여야 사이에서도 이 사건을 언제 제소할지에 대해서 상당 부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소된 바에는 빨리 소를 제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1심 판결을 보고 이렇게 하자라는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정부가 위헌 정당 해산 제소를 함으로 인해서 아마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 사건, 아우로 사건 담당하는 형사 사건 재판부도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법원의 판단을 우리는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어떤 이게 정치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정치적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로 사건이 넘어간 바에는 국민들로서는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을 지켜보면서 차분하게 이 사건을 지켜보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 발전에도 합당한 것이 아닌가 예상합니다. 네. 상상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